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온라인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마지막 수업은 선생님이 자료 화면 녹화가 아닌 실제 수업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 수업은 자료 화면 녹화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자료를 여러분이 직접 프린트를 해서 선생님이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필기해가면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혹시 미리 수업 자료를 프린트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미리 노트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꼭 필기할 자료를 준비한 후에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근육의 종류, 두 번째는 근육 중에서 골격근의 구조, 그다음 세 번째는 이러한 골격근이 어떻게 수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먼저 근육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 배운 후에 그 중에서 골격근의 구조와 수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육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간단하게 배웠었어요.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골격근이 있었고, 두 번째로 심장근, 세 번째로 내장근이 있었습니다. 네, 골격근은 뼈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골격근의 움직임이 뼈의 운동을 담당해 주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장근은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이었죠. 그래서 심장을 구성하면서 심장의 운동을 담당하는 근육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내장근은 혈관이나 위, 식도, 소장, 내장처럼 내장기관의 운동을 담당해주는, 즉 혈관과 내장기관을 구성해서 내장기관의 운동을 담당해주는 근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골격근과 같은 경우에는 골격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았어요. 네, 따라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대뇌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골격근은 체성신경계의 조절을 받았었습니다. 네, 판서가 다 보이겠죠? 네, 체성신경계의 조절을 받아서 대뇌의 명령을 근육의 수축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했었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심장근과 내장근과 같은 경우에는 대뇌의 지배, 즉 우리가 명령을 내려서 근육의 수축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심장근과 내장근은 대뇌의 지배를 명령을 받지 않는 근육이었고, 이런 심장근과 내장근과 같은 경우에는 체성신경계가 아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진 자율신경계의 조절을 받는 근육이었습니다. 따라서 심장근과 내장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즉 수위적으로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죠. 따라서 이러한 심장근과 내장근과 같은 운동을 우리는 불수위적 운동이라고 했었죠. 네, 기억이 날까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의 종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한수한 내용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격근은 우리 몸에 뼈가 있는 부분이라면 어디든 분포하고 있는 근육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골격근은 우리 몸의 뼈의 움직임을 담당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뼈 주변에는 골격근이 항상 존재하고 있겠죠. 네, 이러한 골격근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골격근은 그림과 같이 매우 기다란 선 모양의 근육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자료의 화면으로 한번 더 보세요. 칠판의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골격근은 이런 근육 섬유라고 하는 기다란 세포들의 모임, 즉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육 섬유가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인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포와 모양이 조금 다르죠. 매우 기다란 원통 모양으로 생겼죠. 근육 세포, 이러한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골격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 섬유, 하나하나의 근육 섬유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더 미세하게 얇은 근육 섬유,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의 근육 섬유 안에는 근육 원섬유가 굉장히 많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 섬유 안에 있는 이런 근육 원섬유를 관찰을 해보면 근육 원섬유는 두 가지 종류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단백질, 그 다음에 굵기가 좀 더 얇은 액틴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내용은 이 근육 원섬유가 어떻게 마이오신과 액틴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그림이 이 아래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즉, 근육 원섬유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좀 특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틴,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에 좀 굵기가 얇은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엮여있는, 좀 이렇게 사이사이에 껴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골격근 세포의 현미경 사진을 보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좀 비교적 어둡게 보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그 밝게 보이는 영역이 여기 부분, 요 액틴 필라멘트로만 구성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액틴 필라멘트라고만 존재하는 부분,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밝아 보이는 부분, 아이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미경 사진에서 비교적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이 마이오신, 비교적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이 존재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는 A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칭을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 밝기가 밝아 보이는 I대의 중앙선을 우리는 Z선이라고 부릅니다. 구조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근육 원섬유는 밝아 보이는 I대와 A대, 그리고 또 다시 밝게 보이는 I대가 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Z선과 Z선, 다음 I대의 중앙 부분이 Z선, 그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릅니다. 즉, 근육 원섬유는 이런 근육 원섬유 마디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골격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골격근의 구조를 알았으니 골격근의 수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골격근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신경계는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진 체성신경계였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운동 뉴런, 즉 신경세포체 그리고 축삭돌기 말단이죠. 이러한 운동 뉴런이 뇌와 척수로부터 뻗어나오면 이렇게 끝부분, 즉 축삭돌기 말단은 골격근 세포.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게요. 골격근 세포, 즉 근육섬유겠죠.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이 근육섬유로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운동뉴런과 근육세포, 즉 근육섬유 사이에는 미세한 틈인 시냅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두 세포, 즉 운동뉴런과 근육섬유 사이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체성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즉 운동뉴런을 통해 흥분이 전도가 되면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럼 시냅스로 분비된 이러한 아세틸콜린은 근육섬유막, 즉 근육세포막의 이온 통로로서 작용할 수 있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죠. 네, 그럼 이러한 이온 통로를 통한 이온의 이동이 일어나게 돼서 근육섬유막에서 이온의 유입으로 인한 탈분극이 유도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러한 탈분극의 정도가 좀 커진다면 근육섬유막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런 활동 전이로 인해서 근육세포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근육세포 안에는 칼슘이라고 하는 이온을 저장하고 있는 주머니 같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운동뉴런으로부터 흥분이 전도되어 와서 근육세포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되면 이 칼슘을 저장하고 있던 부분에서 칼슘을 근육세포의 세포질로 방출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후 이 칼슘은 세포질로 방출이 된 이후에 근육섬유를 구성하고 있는, 즉 근육원섬유를 구성하는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칼슘과 결합하기 전에는 액틴 필라멘트는 마이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칼슘 이온이 액틴과 결합하게 되면 마이오신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의 결합으로 인해서 마이오신과의 결합이 유도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 마이오신과 액틴의 결합이 일어나게 돼서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겨요. 네, 그 끌어당길 때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런 마이오신의 액틴 끌어당김 현상으로 인해서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 이 Z선과 Z선 사이의 거리, 즉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근육 원섬유 마디, 즉 Z선과 Z선 사이의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축소, 즉 짧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런 운동뉴런은 근육세포 하나에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은 근육세포의 부분 또는 또 다른 근육세포들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분 근육세포를 구성하는 근육원섬유의 근육원섬유 마디들이 부분으로 수축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근육원섬유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네, 그러면 근육섬유, 즉 근육세포의 길이도 짧아져서 근육이 수축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좀 이해가 가나요? 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림을 같이 보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아까 활동 전이에 의해서 근육세포에 저장된 칼슘이 세포질로 방출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칼슘은 영원히 한번 방출되면 계속 세포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즉 이제 더 이상 운동뉴런으로부터 흥분이 전도되어 오지 않으면, 즉 아세틸콜린이 근육세포를 자극하는 게 멈추면 칼슘은 더 이상 세포질로 방출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한번 방출된 칼슘이
다시 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칼슘이 액틴에 결합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액틴에 마이오신이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되는 것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칼슘의 양이 세포질에서 감소하게 되면 더 이상 액틴과 마이오신은 결합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액틴이 마이오신과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축했던 근육 원섬유 마디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근육 섬유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수축했던 근육은 다시 이완돼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으로 골격근의 수축을 설명하는 이론을 우리는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좀 어땠나요? 이 수업은 사실 지난 시간 체성신경계 공부를 하고 바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골격근 수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흥분의 전도 그리고 활동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그 내용을 배운 후에 이제 골격근의 수축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비교적 짧은데 좀 액틴, 마이오신, 근육섬유 이런 생소한 단어들이 나와서 좀 여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교과서를 꼭 복습을 잘 해와서 다음 주에 등교를 했을 때 선생님이 복습을 해줄 거잖아요. 그때 이제 대답을 잘 하고 같이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꼭 복습을 해오는 걸로 약속합시다. 그럼 오늘 수업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